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려는 이른바 디지털 국보금고 경쟁이 한동안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그랬죠. 거의 유행처럼 번졌었고요. 그런데 최근 시장이 주춤하면서 다들 좀 숨을 고르는 분위기인데 아주 의외의 국가가 이 경쟁에 역주행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정말 타이밍이 의외죠. 더 놀라운 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왕세자가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무려 1억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국가급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네, 금액도 그렇고 프로젝트의 성격도 그렇고 이건 정말 흥미로운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몸을 사리는 바로 지금 왜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엑셀을 받는 걸까요? 오늘 이 대담한 국가적 실험의 진짜 목표가 뭔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보죠. 네, 이게 단순히 어떤 나라가 암호화폐 투자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 이사회라는 말씀이시죠? 네, 국가 경제의 거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라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인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왕세자 툰쿠 이스마일. 네, 이 사람이 블리시에임이라는 회사를 직접 세워서 모든 걸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랄까 돈 많은 왕세자의 개인적인 취미 프로젝트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에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절대 개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BNM과 증권위원회 SC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규제 샌드박스요? 네, 즉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감독하는 말하자면 국채급 실험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왕세자가 얼굴마담처럼 전면에 나섰지만 그 뒤에는 국가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이게 이 프로젝트의 무게감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 국가가 공인한 실험이다. 이 점이 중요하군요. 그럼 이들이 만든다는 RMZ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뭔가요? 이름에 말레이시아 화폐인 링깃, RM이 들어가니까 링깃 가치에 고정된 코인이겠네요? 맞습니다. 1RMJDT가 항상 1링깃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코인이 어디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RMJDT는 제트릭스라는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됩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일종의 디지털 국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제트릭스라는 고속도로가 좀 특별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트릭스는 그냥 민간 블록체인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으로 지정된 플랫폼이에요.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이요? 네, 정리하자면 국가가 지정한 디지털 고속도로 위에서 국가가 승인한 디지털 화폐를 운행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와,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국가가 판을 깔고 선수도 직접 뛰게 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판을 벌여서 말레이시아가 얻으려는 진짜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결제를 좀 편하게 하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야심차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무역 경쟁력 강화예요.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화권 B2B 무역에서 자국 통화인 링깃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거죠. 아, 지금 그쪽 무역 결제는 거의 다 미국 달러로 하지 않나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달러 기반 금융망이 꽉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링깃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뭐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요. 싱가포르나 중국과의 복잡한 공급망 금융에서 달러 외에 또 다른 선택지로 링깃 기반의 디지털 결제망을 만들려는 아주 실리적인 목표죠. 실리적인 목표. 네, 국경 간 송금 수수료를 줄이고 속도를 높여서 말레이시아 중심의 무역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야심입니다. 무역에서의 신뢰 추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가 블록체인까지 만드는 걸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 목표는 뭔가요? 두 번째 목표는 이 전체 시스템을 국가 디지털 자산 정책의 거대한 실험장으로 삼는 거예요. 실험장이요? 네,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져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 RWA를 토큰화해서 이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하게 하고요. 아, RWA.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돈이 자동으로 보내지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를 테스트하는 거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국영기업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물품이 말레이시아 항구에 도착해서 통관이 완료되는 순간 판매자에게 RMJDT로 대금이 자동 이체되도록 계약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드는 겁니다. 와, 그럼 서류 작업도 중간 단계도 필요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미래 기술들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국가가 직접 만든 셈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을 보내는 걸 넘어서 무역과 금융의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겠군요. 네. 마지막 목표는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예요. 이렇게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링깃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면 당연히 해외 기업과 자본이 매력을 느끼겠죠. 그렇죠. 이걸 통해 말레이시아를 아세안 지역의 명실상부한 디지털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 이게 이들의 최종 목표, 빅픽처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스케일이 커지네요. 이런 거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왕세자가 만든 게 바로 그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즉 디지털 국부금고군요. 네, 맞습니다. 초기 자금이 5억 링깃, 미화로 1억 2,100만 달러라고요. 네, 시작이 그 정도고 앞으로 10억 링깃, 우리 돈으로 약 3,2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와,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들은 이 자금으로 아까 말했던 국가 블록체인 제트릭스의 네이티브 토큰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준비금으로 보유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데요.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토큰을 자신들의 돈으로 사서 쌓아둔다. 이건 좀 순환 논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 국부금고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말레이시아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이 국부금고는 두 가지 명확한 운영 목적을 가져요. 네. 첫째, RMJDT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스비, 즉 네트워크 수수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수료가 갑자기 폭등하면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비용 예측이 안 되니까요. 네, 이 국부금고가 일종의 수수료 안정기금 역할을 해서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디지털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지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관리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 말레이시아 국가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들에게 운영 비용의 10%를 직접 지원해요. 비용까지 지원을 해줘요? 네, 이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을 국가가 직접 돈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예요. 와,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 국부금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건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지키는 재정적 안전판인 셈이죠. 사실상 세계 최초의 국가형 레이어1 운영기금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국가형 레이어1 운영기금이라니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블록체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사실 디지털 자산을 준비금으로 쌓는 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66만 개 넘게 보유하면서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사례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네, 완전히 달라요. 디파이라마 데이터를 보면 지난 11월에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로 들어온 돈이 13억 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최저치요? 네, 시장의 피로감이 뚜렷하다는 신호죠. 갤럭시 리서치에서는 지금을 다윈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생존 경쟁이 시작돼서 어설픈 전략을 가진 기업들은 도태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 실제로 비트코인을 샀던 기업들 주가도 최근에 많이 힘들었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이 타이밍에 더 큰 돈을 들고 밀물처럼 들어오는 걸까요? 이거 뭐랄까 대담한 전략이라기보다는 파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뒤늦게 나타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 관점이 바로 시장을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죠. 하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은 기업 간의 시간 개념 자체가 달라요. 시간 개념이 다르다. 네. 기업은 분기 실적과 주가에 목숨을 걸지만 국가는 10년, 20년 뒤의 경제 패권을 내다봅니다. 말레이시아는 어쩌면 경쟁자들이 줄어들고 시장에 관심이 덜한 지금이야말로 미래 인프라를 헐값에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아,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투자하라는 격언을 국가 단위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긴 국가 전략은 호흡이 길어야 하니까요. 만약 정말 20년짜리 계획을 세운 거라면 이런 프로젝트 하나만 툭 던져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발맞춰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어요. 규제 개편이요? 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아주 까다로웠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토큰 상장 규칙을 완화해서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사전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토큰을 상장할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규제를 풀어줘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점은 무작정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건 또 뭐 아니에요. 네. 상장 규칙은 완화해서 혁신을 유도하되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험 관리나 기업의 거버넌스 기준은 오히려 더 강화했어요. 아하. 즉, 놀 수 있는 판은 넓혀주되 안전장치는 더 튼튼하게 채워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RMJDT 프로젝트와 규제 개편은 하나의 빅픽처를 향해 움직이는 두 개의 톱니바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한쪽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분명히 리스크는 있겠죠. 국가형 L1 운영기금이라는 말이 아무리 거창하게 들려도 결국 그 기반은 변동성이 큰 제트릭스 토큰이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 토큰 가격이 지금 1년 전 최고점보다 훨씬 낮은 상태인데 만약 여기서 가격이 더 폭락하면 이 재정적 안전판이라는 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제트릭스 토큰의 가격 변동성이 이 모든 계획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이죠. 또 앞서 말했듯 글로벌 트레저리 시장 전체가 약세라는 점도 부담이에요. 국가 모델은 기업과 목적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그 영향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는 모델 자체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는, 검증되지 않은 길이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최초의 시도에 가깝겠네요. 네. 혁신을 위해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것과 안정성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또 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 주변 국가들의 견제나 기존 국제결제 시스템과의 마찰 같은 외교적인 문제들도 불거질 수 있고요.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말레이시아의 이번 시도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이건 국가 결제 시스템과 무역 인프라의 근간을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재설계하려는 정말 원대한 계획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맞아요.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국가 연결제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말레이시아 한 국가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세안 지역 전체의 디지털 무역과 금융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건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지금 말레이시아의 행보는 미래 금융의 판도를 바꾸려는 과감한 혁신의 첫걸음일까요? 아니면 버블의 끝자락에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